안녕하세요. C샵 초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우선 계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몇 개를 이용해서 UI를 좀 디자인하고요. 펑션에 대해서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숫자를 더해서 더한 합을 레이블 컨트롤에 표시를 했어요. 레이블 컨트롤이 클릭되면 발생되는 이벤트 핸들러에 코드를 작성했었죠. 잠깐 보시면 이 레이블의 코드를 보시면은 뷰 코드를 해서 코드를 보시면 이 hello label 1이라는 레이블이 클릭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넘버 1과 넘버 2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1, 2라는 값을 넣고 그걸 합한 다음에 그 레이블에다가 그 합한 값을 표시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끝냈었죠.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저 인터페이스랑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랑 떼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떼어내서 핵심 코드가 UI랑 엮이게 되면 프로그램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잘못된 디자인이라 하면 관리하기도 업데이트하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코딩의 재사용성도 떨어지게 되죠. 어떤 뜻이냐면요. 계산기에서 두 숫자를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죠. 이게 지금 더하기 계산기에서는 핵심 코드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더하기 하기 위해 두 숫자를 받는 부분이랑 섞어두면 지저분해져요. 해서 더하기 하는 부분은 따로 떼서 딴 걸로 딴 압제기든 클래스든 그걸로 만들고 싶은데 더하기 하는 펑션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게 더하기 하는 부분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펑션으로 그냥 만들어서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펑션에 인자로 두 숫자를 전달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표시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개념이 잘 안 잡혀도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자, 만들어 봅시다. 이제 두 숫자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이제 UI 부분이 되는 건데요.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다 UI라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박스, 리스트 컨트롤, 레이블, 체크박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UI를 구성하는 컨트롤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두 숫자를 받아야 돼요. 두 숫자를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받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 뷰로 가서 텍스트 박스를 두 개를 놓습니다. 여기에 툴박스에서 컴마 컨트롤 보시면 텍스트 박스 있죠? 두 숫자를 받아야 되니까 텍스트 박스 하나를 놓고 텍스트 박스 하나를 더 놓을게요. 두 숫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더하기를 하느냐가 필요하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버튼을 하나 두고 그걸 클릭하면 그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테고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 텍스트 박스의 두 값을 읽고 그 두 숫자를 더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우선은 버튼을 하나 찾아서 버튼을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찾아서 놓고 이 버튼이 클릭되면 이 두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값을 읽어서 그냥 더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표시를 할까요? 그거를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놓을게요. 텍스트 박스를 여기 하나 더 놔서 그 결과를 이 텍스트 마지막 세 번째 에다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텍스트 박스들의 이름을 정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박스가 이제 이 이름이 변수명이 되죠. 변수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프로그램 할 때 이 텍스트 박스에 접근할 때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읽으려고 할 때 이 텍스트 박스 접근을 해야 되죠. 그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에 보시면 이게 property 속성 상자 속성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름을 한번 정하면 이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할 때 이 이름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을 넘버 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텍스트 박스를 넘버 2라고 할게요. 이거를 sum1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다른 것도 우리가 뭐 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sum1 이거를 sum2 그 다음에 결과를 표시하는 이 텍스트 박스를 sumResult라고 하고요. 자, 이 버튼을 sumNumbers라고 할게요. sumNumbers 버튼 sumNumbers라고 하고 지금 버튼 1이라고 이렇게 버튼 위에 적혀 있잖아요. 요 적혀 있는 게 텍스트 프로퍼티예요. 쭉 내려가 보면 텍스트에 이렇게 버튼 1으로 적혀 있죠. 이거를
이퀄 표시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말이 돼 보이죠. 이 넘버 1과 넘버 2, 그러니까 sum 1과 sum 2의 그거를 sum 2의 숫자 들어온 숫자를 합해서 이 sum numbers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sum result라는 텍스트 박스에 그것이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이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를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딩을 하면 되겠죠. 이 버튼의 클릭 이벤트는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번개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 버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 중에 이제 클릭이 가장 기본적인 되는 건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커서를 두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버튼에 클릭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텍스트 박스 이제 sum1과 sum2에 들어온 값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sum1에 들어온 값이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 저장이 되죠. 이걸 읽으면 되고, 이걸 읽어서 인트형으로 넘버 1을 만들게요. 자, sum1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텍스트를 이렇게 넘버 1에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건데, 이게 빨갛게 밑줄을 그어있죠. 이거는 이제 에러가 있다는 뜻인데,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은, 이 sum1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이 텍스트라는 프로퍼티는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산술 연산,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인트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트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인트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이렇게 바꾸지는 못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스트링을 인트형으로 바꾼다는 그런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압력을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컨버트라는 압력인데 컨버트라는 압력을 이렇게 올리다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system.convert라고 돼 있죠. 시스템이라는 큰 툴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많은 툴들이 들어갔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큰 툴박스 안에 또 조그만 툴박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바로 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onvert예요. system.convert라고 돼 있잖아요. 시스템 툴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convert라는 이름의 툴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using이라는 키워드로 시스템이라고 적어놨죠. using이라는 키워드는 이 시스템이라는 툴박스 안에 있는 모든 툴들을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시스템이라고 적어주면은 여기 보시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시스템 컬렉션즈 제너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스템즈라는 툴박스 안에 컬렉션이라는 툴박스가 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제너릭이라는 툴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툴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를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컨버트라는 툴을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컨버트라는 툴을 사용하면 되는데 컨버트라는 압잭은 여러 가지 이렇게 컨버트라는 클래스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to, int 여기 보시면 32, 60, 16, 32, 64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32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메모리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트형, 여기에 인트형은 32비트, int 32, int 32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vert int 32. 이렇게 하시면은 sum1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텍스트라는 글자를 int 32, 즉 이게 이제 int형으로 바꿔서 그거를 넘버1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두 번째 넘버를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봅시다. to int 32에서 sum2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숫자를 두 개의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두 숫자를 다 읽었어요. 이걸 더하면 되죠. int에서 sum이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number1과 number2를 더해요. 자, 그러면 number1과 number2 int형의 두 개를 더하기 연산자를 위해서 더해서 그거를 int형이 또 다른 int형에 이제 sum이라는 어떤 변수에다 집어넣었죠. 이거를 우리가 세 번째 텍스트 박스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세 번째 텍스트 박스 이름이 sum result죠. 여기에 텍스트에 sum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 sum이 int형이죠. sum result의 텍스트는 텍스트 스트링형이고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convert to string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되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이 convert라는 클래스에는 이렇게 형을 바꿀 수 있는 많은 펑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쓰시면 되고 수출을 제외한 수출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은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얼마나 이제 데이터 형들이 스트링으로 많이 바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많은 어떤 스트링 이외의 데이터 타입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뿌릴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어디에다 표시를 할 때, 그것들이 사실은 표시가 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 스트링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표시한다기보다는, 어디에다가 뭐 작성할 때, 파일에 적거나, 스크린에 적거나, 그렇게 표시를 할 때, 그거는 스트링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타입에 이 toString이라는 펑션,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으로 많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많이 바뀔 일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sum이라는 인트형의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세 번째 텍스트 박스 sum result에다가 표시를 해줬죠.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이 되고 있고, 자, 실행이 됐어요.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10을 넣고,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20을 넣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더해져서 30이 나오겠죠. 다시 첫 번째 박스를 바꿔볼게요. 15. 두 번째 박스를 2. 이래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17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러면 정말 간단한 더하기 계산기가 되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디다 내놓기는 부끄럽죠. 많이 부족해요. 첫째는 밸리데이션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입력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텍스트 박스 두 개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을 받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박스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처리를 전혀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에 아무런 문자를 넣지 않고 아무런 숫자를 넣지 않고 더하기 계산을 하는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처리도 저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멈춰버릴 거예요. 이제 그런 처리들을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입력을 어디서부터 받는다 그러면 사용자로 받든, 파일로 받든,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디서 그런 입력을 받든 간에 그 받은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밸리데이션이에요. 그거를 하는 작업은 사실은 많은 방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좋고 나쁘냐의 차이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발리데이션은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함수 펑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함수와 펑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함수는 한국말이고요. 펑션은 이제 영어죠. C샵을 하게 되면 메소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함수 또는 펑션과 같은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클래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압제크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즉, 객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탄생시킨 게 이 클래스에서 비롯됐어요. 이 클래스의 설명은 정말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이 메소드는 클래스에 속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도 펑션이고 함수예요. 이것도 펑션인데 다만 클래스에 속한 펑션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불러요. 일단은 함수, 펑션, 메소드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C샵에서는 모든 펑션은 사실 특정 클래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펑션이 다 사실은 메소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C++에서는 클래스의 펑션을 멤버 펑션이라고 했어요. C샵에서는 왜 그거를 메소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져와서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펑션에 대해 설명을 하면 펑션이 뭐냐면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블럭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괄호 시작과 이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펑션이에요. 이것도 특정한 어떤 지금 우리가 더하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펑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펑션이에요. 얘도 하나의 펑션이고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하잖아요. 이 펑션들이 누구에 의해서 호출돼도 우리가 호출하든 시스템이 호출하든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될 때 그 내부의 코드를 실행시키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블럭이죠, 블럭. 요게 펑션이에요. 특정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블럭이에요. 밥통에는 밥을 하는 기능과 밥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기능, 예약하는 기능, 시계 기능 등등의 기능이 있어요. 핵심 기능이 밥을 하는 기능을 봅시다. 우리가 밥통을 사서 매뉴얼을 보면 밥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쌀을 씻어서 쌀과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밥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펑션이에요. 쌀과 물이 인풋이 되고 이렇게 펑션에 넘겨주는 값을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로 합니다. 취사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이 아웃풋이에요. 즉 결과가 되는 거죠. 밥통의 설명서에는 주저리 써있지만 이걸 프로그램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밥이 먼저 나오는 뭐가 나오느냐를 먼저 적어요. 밥이 나오죠. 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펑션의 이름이 와요. 자, 쿡이라는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 펑션에 집어넣는 그 인풋,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같은 말이에요. 물론 용어가 이렇게 뭐 외우기가 익숙치 않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개념만 먼저 잡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은 다 나중에 따라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요. 자, 밥통에 밥을 할 때 뭘 넣죠? 쌀과 물을 넣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밥을 하는 함수. 물론 이게 이제 요 중괄호를 열고 닫는 여기가 이제 그 어떤 펑션의 내부가 되는데 이 밥을 하는 기능에서는 여기에는 쌀과 물의 양을 체크를 해서 적당한 열을 가해서 밥을 하는 코딩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밥통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내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요거를 보면 돼요. 이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함수의 서명, 선언 또는 정의라고 돼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물론 이 함수가 뭘 하는 함수인지 설명서를 봐야 하지만 이 프로토타입만 보고도 사용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뭘 넣어야 하는지를 알면 그걸 넣어서 호출을 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더하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려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steamed rice나 rice, water 대신에 string, int, bool 등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펑션들은 실생활에서 펑션들은 쌀과 물이 들어가서 밥이 나오는 형태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string과 int형이 들어가서 int형이 나온다. 또는 int형이 들어가서 string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주고받는 값들이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int, string 또는 bool 또는 float 또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우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또 리턴하고 그걸 또 함수의 어떤 인자로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인자로 매개 변수로 넣는 값이나 우리가 리턴 받는 값이나 이건 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펑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 수를 더해서 더해진 수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인트형, 지금 인트형만 생각합시다. 두 개의 인트형이 들어가서 하나의 인트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적으로 작성을 하면은 자, 인트형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하기 펑션을 이름을 ad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인자가 들어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요. 두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트형 첫 번째 넘버 1, int 두 번째 넘버 2. 자, 이렇게 작성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펑션, 함수는 이렇게 작성이 돼요. 이게 함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int형과 int형이 들어가는데 넘버1과 넘버2는 임의적으로 붙여진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거는 이름이 꼭 넘버1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넘버2가 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이름을 얼마든지 써도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int형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int형이 리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add 더하는 이 펑션을 완성을 해봅시다. 내부에서 할 거는 들어온 두 숫자를 더해서 그 숫자, 더한 숫자를 리턴을 해주면 돼요. 그 숫자를, 넘겨주면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들어온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보는데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sum을 반환을 해줍니다. sum을. 이 add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int가 retur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환을 하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냐, 결과물이 뭐냐라는 건데 int라는 결과물을 내야 돼요. 이 add라는 펑션은 어쨌든 간에 int라는 결과물을 내야 돼요. 이 int라는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은 이 펑션은 정의 자체가 실패해요. 그래서 컴파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int라는 결과물을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예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int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eturn을 하면서 sum을 return을 했어요. 이 sum이 뭐예요? int형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sum을 return하는 것이 int형을 return하는 게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이 데이터 타입만 맞으면 돼요. sum이 int형이기 때문에 int형을 return한다는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매치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add라는 펑션을 만들었는데 여기 한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이 앞에 더 붙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펑션이 시작에서는 이 펑션이 사실은 메소드예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되는. 지금도 우리가 이 펑션을 여기서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지만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public partial class 이래가지고 calculate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내부에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펑션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펑션 자체가 지금 메서드고 메서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가 앞에 하나 더 붙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클래스를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public이라는 클래스를 붙여서 펑션을 완성을 합시다. 이렇게 앞에 건 지우고요. 자, 이러면은 더하기 펑션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더하기 펑션이에요. 자, 이 펑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펑션 네임을 호출을 하면 돼요. 어떻게? 호출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두 개의 인트형이 필요해요. 자, 이 더하기 펑션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넘버 1과 넘버 2가 있어요. 이걸 합해서 지금 sum이라는 변수에 합한 결과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는 코드를 지우고 이 add라는 펑션을 호출해요. 펑션을 넘버 1, 넘버 2.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는 코드 대신에 이 펑션을 지금은 이 넘버 1과 넘버 2를 더하는 코드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펑션을 호출하는 어떤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펑션 자체가 여러 번 호출된다거나 이 펑션이 단순한 더하기가 아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체크하는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간 넘버에 대한 체크 부분이 더 들어간다거나 단순한 더하기가 아닌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 식이 들어간다거나 한다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같은 코드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맞는지 한번 실행을 다시 시켜볼게요.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 여기에 첫 번째 텍스트박스에 1을 넣고 두 번째 텍스트박스에 5를 넣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6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동작을 하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시간에 string 데이터 타입과 int 데이터 타입과 불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또 어떤 게 있냐면 float가 있어요. float. 이 float는 실수형이에요. 실수형.
우리가 인트형은 1, 2, 3, 4, 5, 6, 7, 100, 1000, 뭐 이런 정수가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이고, 이 플로트형은 1.2, 1.5, 1.99999 등과 같은 실수를 저장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플로트형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장 공간의 한계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값이 있기는. 근데 이게 정수보다는 훨씬 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플로트형 두 개를 인자로 받아서 그 플로트형 두 숫자를 합한 다음에 그 합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퍼블릭이나 키워드 우선 씁시다, 이거를. 리턴하는 값이 플로팅이에요. add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플로트 두 개의 넘버가 와야 돼요. 넘버 1,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 두 숫자를 더해서 플로트형 썸에다가 하나 넣을게요. 리턴을 썸을 해주는 거죠. 자, 보시면은 플로트형을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썸을 리턴을 하죠. 이 썸이 플로트형이에요. 그래서 플로트형 두 개를 받아서 더해서 그 합을 리턴을 해주는 펑션 add2를 만들었어요. 좀 지저분하지만 변기의 기능을 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변기는 고여있는 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저장을 하죠. 그게 하나의 펑션이에요. 우리가 물을 내리는 그 레버를 내리는 게 그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인풋, 즉 매개 변수가 뭐가 될까요? 뭐 대변, 소변이 되겠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레버를 내리면 똑같이 동작을 하잖아요. 인풋 없이도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턴 값은 변기 그 플러시 펑션은 리턴 값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펑션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우선은 리턴 값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냐면 void라는 키워드를 써요. 이건 리턴 값이 없다는 거예요. 리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펑션의 이름을 변기에 그 물을 내는 펑션의 이름을 플러시라고 할게요. 플러시라고 하고 자 인풋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인풋이 일단 소변이 될 수가 있고 넘버 원이라고 할게요. 영어로는 넘버 원이 소변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시를 하는데 넘버 2가 대변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여전히 없지만 플러시해서 대변과 소변 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풋이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인풋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플러시 그냥 물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뭘 설명하고 싶냐면요. 펑션의 프로토타입은 이름만은 아니에요. 어떤 펑션을 호출하느냐는 이름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과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 펑션의 프로토타입이 결정됩니다. 즉 같은 이름의 펑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이름과 같은 매개 변수를 가진 펑션은 두 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함수는 그 이름과 매개 변수로 프로토타입을 결정되는데 매개 변수가 다르다면 같은 이름의 함수를 몇 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다르다는 말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이름의 함수가 다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정의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함수와 매개 변수를 얘기를 하면서 그 함수의 리턴형은 언급을 안 했어요. 리턴형은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리턴형은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포함되긴 해요. 이게 자체가 함수의 프로토타입인데 리턴형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리턴형이 다르다고 해서 리턴형을 다르게 해놓고 함수면 같은 함수 이름으로 같은 매개 변수로 선언 자체를 못해요. 컴파일러 에러가 납니다. 즉 리턴형은 그 함수가 유니크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리턴형은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매개 변수가 다 틀려야 돼요. 매개 변수의 타입이 틀린지 매개 변수의 개수가 틀린지 어쨌든 매개 변수가 틀려야 돼요. 하지만 리턴형이 같냐 다르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저기 플러트형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숫자를 합한 다음에 그 합을 밑에 이거 지울게요. 합을 리턴해주는 이 펑션을 이 add라는 펑션을 add2가 아니라 add라는 이름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int형이냐 플로트형이냐 관계없이 두 숫자를 합하는 데는 add라는 펑션을 쓰면 되니까 오히려 더 보기에 그리고 기억하기에도 더 좋죠. 이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빼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빼기 펑션은 우리가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빼기 펑션을 만들면서 이 시간을 끝낼게요. 인트로 빼기 펑션의 이름을 서브라고 할게요. 서브라고 하고 인트형으로 넘버 1과 넘버 2가 오고요. 자, 서브는 넘버 1에서 넘버 2를 빼는 걸로 펑션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int라는 데이터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펑션을 총 3개의 펑션을 만들었는데 add라는 펑션을 만들고 sub라는 펑션을 만들었죠. add라는 펑션은 또 int끼리 더하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float형,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우리가 새로 공부한 데이터 타입인 float형을 두 개를 합하는 그런 펑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계산기의 인풋을 우리가 지금 텍스트 박스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풋을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UI 자체를 좀 바꿔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UI와 프로그램 핵심 코드는 떼어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게, 떼어서 개발하는 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UI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UI가 바뀌더라도 그 핵심 코드 부분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떼서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